네, 이 현대차와 기아가 벌써 미국에서 자동차를 138만 대 팔았는데 이게 올해 목표치인 2만 대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는 스웨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2위를 기록했다는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의 주가가 2% 넘게 오르면서 87,2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일까요? 저희 자동차주를 아주 잘 이야기해 주실, 그리고 예전부터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좋게 내주셨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상큼 레몬 김민수 대표님. 기아. 자, 기아가 사실은 오늘 주가가 좋다고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엄청난 오랜 박스권 올해 내내. 네. 근데 박스권의 상단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박스권 상단 뚫고 이제 추세 전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 보면은 상당히 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 있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특히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의 스타일이 수출주네요. 네, 반도체도 수출이고 자동차도 수출이고 10일까지의 데이터 또 수출 데이터 좋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요. 이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기아가 현대캐피탈 지분 20%를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거의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 시초가 어떤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강점과 그에 따른 또 지분법 관련된 내용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좋겠죠. 그런 부분들 쪽에서 아무래도 3분기 때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관련된 쇼티지가 이제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판매 지표를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나가죠. 네. 특히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주셨듯이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거는 예. 현대기아차가 잘했을까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더 힘들까? 못했을까? 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매장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뭐 인도가 뭐 한 3개월, 6개월 걸린다. 그러는데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한 달이다. 그러면 그래요? 여기서 계약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많이 짧아졌네요, 정말. 많이 짧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변화를 이제 끌어내는 그것들 정점을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많이 좀 겪어내고 변화가 나오긴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들까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지금 나오는 지표들처럼 강하진 않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인 경쟁 우위가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 이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박스권을 뚫고 우상향할 텐데, 지금 말씀처럼 반도체주와 같이 오른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주의 발목을 가장 잡았던 것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르는 게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가장 안 좋은 곳을 뚫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점차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덩달아서 이제 수급도 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보다 지금 이제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일즈를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도 뭔가 변화가 나온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또 현대기아차 상당히 좋아했었고 한 2년 동안 거의 매매 많이 끌어왔지만 지난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마침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은님께서 네. 지금 민수 대표님 아직 현대차와 기아 주주시죠? 네. 네, 라고 마침 물어보셨어요. 제가 근데 파니까 이미- 올라갑니다. 그래 드려야죠. 예. 근데 지난주에 매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현대기아차가 나쁜 게 아니라 사야 될 집중해야 될 섹터가 더 있다 보니까 거기 그렇군요. 때문에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럼요. 그쪽을 더 좋게 보게 되면 또 변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뭐 28만 원 그때까지 갔던 것도 다 지켜보다가 이제 와서 파느냐라고 하게 되면 속으로 좀 쓰리긴 하죠. 그때 네. 왜 안 팔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투자자는 내년을 또 대비하고 내년의 흐름들을 맞춰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게 보인다. 그러면 그쪽 가야 되겠죠. 예. 네, 그런 쪽에서. 근데 또 현대기아차를 볼 때 하나 마음에 찜찜한 거는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 이런 좀 공격적인 성향, 강경 성향들도 앞으로
기아차는 아니겠지만 예. 현대차가 앞으로 현대차, 나아갈 기아. 예. 예, 길에 대해서 좀 먹구름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시대로 빨리 가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일단 결정을 특히 이번에도 SCM 관련된 그러니까 즉 공급망 관리된 쪽에서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이랬을 때는 또 빠르게 변하고 적기적소에 또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노조의 발목이 계속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또 뒤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GM의 CEO죠. 이분이 메리 바라? 네, 앵커님처럼 이렇게 샤프한 여성 CEO분. 네. 예. 이분이 GM에서 30년 넘게 생산직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예. 차곡차곡 올라와서 이번에도 또 노조와의 마찰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부도 웬만하면 노조 쪽과 좀 잘 협의해라. 그래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하는 바를 끌어내고 미국 내 공장 2개 더 추가로 하고는 이런 강력한 뭔가 이런 카리스마가 보여줄 정도로 앞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점유율을 또 흔들리는 게 아닐까 전기차 쪽에서 아, 이런 그렇군요. 우려감도 좀 듭니다. 네,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잘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산업 변화에 좀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은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네. 강성노조는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좀 매도 의견으로 직접 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올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혹시 올해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변화 보시면서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도 회복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상승 속도보다 다른 쪽의 상승 속도가 높다 그러면 또 투자 대안도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이런 아이디어도 하나 살짝 드리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아프더라도 네.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 너무나 현명하신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테니까요. 탕탕탕탕님께서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처럼 전 공정 자동화한다고 하면 아마 또 한 번 레벨업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못합니다. 노조 때문에 못합니다. 네. 그러면 큰 반발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과 그렇죠. 또 당장은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2025년까지 74억 달러인가요?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노조가 강경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잡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브레이크는 한 번쯤 또 투자자로서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입니다. 전 공정을 자동화한다고 하면 그 노동자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성노조와의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 판단을 주가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꼭 이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하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플과의 협업은 저희가 사실 연초에 주가를 이끌었던 가장 큰 동인인데 그래도 여전히 아예 여기에 완전 끝난 이슈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난 이슈인지 아니면 진행되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기보다 뭐 기다렸다가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렇군요. 뭐 많은 건데 이걸 가지고 중요한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확인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배제하고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기아의 목표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앞서서도 미국에서 뭐 공장 짓고 여러 가지 현지화하게 되면 또 주가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의 상승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라는 기대감은 갖고 계세요.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현대기아차가 안 좋다기보다 네. 현대기아차보다 더 나은 수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가한 거고요.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중기 유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지는 잘 해놨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만 확보되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더 판단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약 한 93,000원대 정도의 박스권이죠. 이 안쪽에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체력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반대 정도 박스권 중반대 정도 올라와서 거래량이 확보되면서 움직여야
탄력들이 93,000원대를 안착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지한 패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저력은 있다, 체력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우리 민수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랑이 식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투자 의견은 계속 달라질 수 있죠. 가장 큰 어떤 리스크로 강성노조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와 현대차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 약간 결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자동차주에 대한 비중을 어느 섹터에 더 많이 실으셨어요? 특집인가요 오늘? 네. 아니요, 여기 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아, 궁금하고 예. 많이들 궁금하실 것 다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죠. 아, 반도체에 네. 실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부품, 대표 반도체 뭐예요? 제가 특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냥 비밀이군요. 뭐 비밀보다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죠. 예. 근데 그냥 반도체 쪽에 SK 하이닉스를 제일 좋게 그렇군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SK 그룹 자체에 대한 변화와 좀 빠른 변화에 대응을 한다는 관점과 함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변화와 또 소부장 쪽은 언제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저희 기아와 현대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대모비스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올해는 정말 너무나 힘든 구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덕권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204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한 것이 현대모비스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나온 뉴스만 보다 보니까 차업계 최초로 SBTI라고 그러죠. 이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얘기. 이게 아마 앞으로 내년도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권 제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의 또 하나 척도는 만들어 가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중요한 게 RE100이죠. 이거는 기업에서 필요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부 다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쪽도 달성하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트렌드에 맞겠다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단축 목표를 더 강하게 높여가기 시작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CO2 배출 산업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 쪽에서는 당면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묘비스라고 하십니다. 너 고양이 묘자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정말 애국심의 차원에서 정말 응원하고 주가도 그만큼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응원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자동차주의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어요. 혹시 탑픽이 있습니까?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심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회복은 예. 할 겁니다. 예. 하지만 회복 속도가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서 최선호는 딱 하나로만 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죠. 예전부터도 그 얘기 드렸고 주가와 상관없이 그래도 현대오토웨버에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지향하는 쪽이 결국은 전기차를 팔아서가 아니라 전기차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점을 계속 살릴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원을 계속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현대오토웨버의 앞으로 나아가는 자율주행부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점들은 주도를 하겠죠. 거기서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G전자입니다. 공교롭게도 LG전자. 네. 현대 자동차주의 탑픽이 LG전자. 현대차가 아니라 자동차주 예. 전반적으로는 전장 부품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되게 되면 LG전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예. 둘 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G전자는 스마트폰 부품을 떼놨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몸집 쪽에서 강화시키는 사업은 이런 전장 부품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하반기 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이 못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잡히게 되면은 LG전자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LG전자는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항상 실적이 상고하저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때 주가 안 좋다가 약 한 11월, 12월 달부터 바닥 잡고 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내년 뭐 1분기 안에는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또 이용하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그냥 전장 부품의 하나의 종목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자동차주 타픽이 LG전자고 네. 저희 앞서 로봇주 얘기했는데 로봇주 타픽이 현대차라니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현명한 전략도 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우리 상큼민수님이죠. 상큼레몬민수 대표님. 오늘도 결정적 투자에서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